이번에는 먼저 번에 이어서 Judgment Day, Intelligent Design on Trial, 심판의 날이죠. 2002년에 PBS 노바에서 제작한 그 법정에서 다닌 2부입니다. 진화론 대 지적 설계론이죠. 먼저 그 과학은 무엇인가? 과학을 정의하면 설령 불완전하다고 해도 자연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적 설계론은 어떨까요? 지적 설계론도 같은 룰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영적 능력, 초자연적인 요인 등을 인정하면 그 연구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초자연적인 요인은 과학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겠군요. 예,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레드삭스 팬으로서 말하고 싶네요. 누군가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3패 후 4승으로 승리했다면 신이 양키즈 구단주가 싫어서 레드삭스가 이기게 했다. 내가 사는 고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결과에 대한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검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지 정작 자연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적 설계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자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일 뿐이죠. 진화론이 틀렸으니 디자인된 것이다. 진화론이 틀렸으니 우리가 맞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지적 설계론은 자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계자는 무엇을 한 건지, 설계자는 설계도로 무엇을 하려 한 건지, 설계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계자는 언제 설계했는지, 설계자는 왜 설계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일 뿐 부정적인 주장으로는 과학을 세울 수가 없죠. 노바는 시애틀에 있는 디스커버리 협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조건을 걸었고 비 박사는 응하지 않았다. 피고 측은 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3명만 참석했다. 노바는 이것과 또 다른 이슈에 관해 디스커버리 멤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디스커버리 학회는 조건을 걸었고 그것은 정상적인 저널리즘에 반하는 것이었다. 물론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재판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저의 목표는 진화론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지적 설계론을 지지할 만한 가설로 인정한다는 과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만일 판사가 지적 설계론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학교에서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 2005년 10월 17일 펜실베니아 중부지방법원. 비 박사님, 직업이 무엇인가요?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있는 리아이 대학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생화학자이시죠? 그렇습니다. 대학에는 몇 년간 재직하셨나요? 23년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무엇입니까? 지적 설계론은 과학적 이론입니다. 생명의 몇몇 요소들은 설계의 결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생명체에 나타난 설계의 흔적은 명백히 실제한다고 보는 이론이죠. 지적 설계론은 특정 종교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죠? 자연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물리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입니다. 설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제 저서 다인의 블랙박스에서 그 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9장에 나오는 인용문으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계란 무엇인가? 설계는 부분들의 의도적인 배열을 뜻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 배열된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설계되었다고 추론한다. 피고 측은 먼저 지적 설계의 예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복잡해 설계의 산물이 분명하다며 B는 한 유기체의 예를 제시했다. 설계의 생화학적인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B 박사님? 예,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시각적으로 가장 확실한 설계의 예는 박테리아 편모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재에 나오는 박테리아 편모의 사진입니다. 미 전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죠.
박테리아 편모는 박테리아가 헤엄칠 때 사용하는 외부 모터입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박테리아의 편모에는 여러 부분이 필요하죠. 필라멘트라고 표시된 이 부분은 박테리아 편모의 프로펠러입니다. 이 모터는 회전식 모터죠. 박테리아의 편모의 모양과 작용을 본 사람들은 곧바로 깨닫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도에 따라 배열되었고 이는 설계의 증거라는 걸 깨닫죠. 비 박사에 의하면 이 부분들 중 하나만 없어도 모터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이런 구조를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진화를 통해 이런 구조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생명체나 유기체 혹은 세포의 어떤 측면에는 전체가 통째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해도 부분들의 반복적인 조합에 의해서는 생겨날 수 없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런 구조는 한꺼번에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분명하죠. 모든 것이 너무도 잘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만 빼도 기능을 못하고요. 비가 아저니스 교구로 인용한 드로지에 박사는 편모가 인간의 설계와 비슷하다는 말은 했지만 오히려 진화의 결과물로 본다는 말을 한다. 저는 박테리아 편모가 인간의 설계와 모토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설계의 산물이라는 뜻은 전혀 없었죠. 박테리아 편모 역시 진화의 특징을 갖고 있죠.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드로지에가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터라는 박테리아 편모의 내부 구조를 보여준다. 자, 이게 구동축입니다. 모터에서 생성된 회전력을 전달하죠. 이것은 프로펠러를 돌리고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박테리아는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비 박사는 이 편모가 진화를 통해 생성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완전한 형태가 아니면 자연 선택에 유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반박하는 증거는 존재한다. 오른쪽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박테리아 몇몇의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주사기이다. 우선 오른쪽 사진은 선페스트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에르시니아 페스티스인데 보시다시피 아랫부분이 상당히 비슷하죠. 회전은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편모의 구동축에 대응하죠. 독성 물질을 주입할 때 이 부분은 길어집니다. 일종의 주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자기 세포 안에 만들어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독성 물질을 보내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온 사람은 병에 걸릴 거고요. 두 구조가 이렇게 닮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오른쪽 주사기는 왼쪽 편모 아랫부분을 구성하는 것과 똑같은 단백질들로 만들어져 있다. 모토의 단백질 중 몇 가지는 주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사기는 모토의 역할을 못하지만 질병의 통로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해낸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말은 구성물질 중에서 하나만 제거해도,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만 제거해도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능을 하죠. 편모의 단백질 중 몇 가지가 없는데도 박테리아의 일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구조는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당대 실험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파고든다. 하지만 화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진화는. 박사님은 편모를 주로 연구하시죠? 그렇습니다. 편모로 실험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학회지의 논문도 발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설계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 박사는 이런 말을 하셨죠. 지적 설계로는 직접 실험에 의한 그 어떤 반박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 과학자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편모가 없는 박테리아를 골라 일정한 압력 속에 놓아두고 만세대 후 편모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 출현하는지 비항해 보면 된다.
그런 기관이 출현한다면 내 이론은 확실히 무너질 것이다. 그런 실험을 하실 생각입니까? 생각 중입니다. 흥미롭긴 한데 그런 기관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죠. 지적 설계론이 검증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증언에 따르면 지적 설계론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지적 설계론 검증을 옹호하는 두 분 박사님도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건 진화론에 해당되는 얘기죠. 진화론은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제 말 뜻을 아실 겁니다. 그건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죠. 지적 설계론자 B 박사가 말하는 과학의 정의는 점성술이나 지적 설계론도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B 박사님, 당신의 정의에 의하면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의에 따르면 점성술도 과학적 이론이죠? 그렇습니까? 나의 정의에 따르면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죠. 실제적이고 관찰 가능한 데이터와 논리적 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정의에 부합하지만 지금은 오류로 간주되는 가설들도 과학사엔 등장하죠. 예를 들어 점성술 에테르를 통한 빛의 전파론 등도 그런 가설들 중에 하나이며 이에 해당되는 가설들은 아주 많습니다. 에테르 전파론은 허구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사님의 정의에 의하면 지적 설계론과 점성술은 분명히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 존재를 과학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현대 문명이 지난 4,500년간 성취한 진보들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행위이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원고 측은 지적설계론과 창조론의 내용이 똑같고 창조론의 용어만 배치한 것임을 입증한다. 도보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적설계론을 도입하려고 한 알람 본셀과 빌 버킹햄은 판다책 구입과 관련하여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들의 마지막 변론. 수정어법 1조에 대한 사소한 침해를 참아야 할까요? 전 싫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하며 저는 그 행위에 분개합니다. 이것은 도보시민 프레드 켈러엔이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딸의 학교에 분열의 씨앗을 심은 도보교육위원회 반진화론 친지적 설계론 방침에 분개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지적 설계론 교육이 위헌적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지적 설계론은 본래 종교적인 가설이며 창조론의 현대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적 설계론은 단지 종교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만은 아닙니다. 지적 설계론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이 기만적인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고 측은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적 설계론의 4단락짜리 성명서의 주된 목적과 영향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는 진화론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대안적 이론에 대한 책이 도서관에 있음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척도로 생각해봐도 그 성명서는 수정어법 제1조 국교조항을 조금 더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들은 피고들이 제정한 방침의 주된 목적과 영향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적 가설을 제시해 과학교육을 진보시키고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도보교육위원회 선거가 있었고 8명 전원 지적 설계론 반대자들이 당선이 된다. 담당 판사의 판결 소감. 피고 측과 지적 설계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화론의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의 바탕을 둔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과학 시간에 가르치거나 검증된 과학적 가설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암치료법을 모색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최첨단 수학과 과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함량 미달인 과학을 가르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교육은 나쁜 결과를 낳죠. 매 순간 과학의 혜택을 받는 우리에게 그런 교육은 부적절합니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우린 진화론의 적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게 되었죠. 그들은 건재합니다. 저는 이번 재판으로 지적 설계론이 돌파구를 얻고 과학계의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죠. 제가 죽은 후에도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작년에 죽었죠. 2019년에. 미국 역사가 보여주듯 진화론에 대한 불만과 반론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판결은 그 논쟁을 마무리 짓지 못했죠. 논쟁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적설계론의 교육 도입은 저지되었지만 논쟁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동설의 경우에 비춰보면 아직도 10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